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열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오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서 또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오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속도 조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셔야 어떤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지 자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못 보셨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밑바닥에 있으니까요. 이 부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P0420, P0430에 대한 얘기입니다.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항목은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했을 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P0137 산소 센서 회로 전압이 낮다. 뱅크1 센서 2입니다. 또 P0420 임계값 이하의 촉매 시스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뱅크1입니다. 산소 센서 회로의 전압이 낮다라고 한 부분은요. 피드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P0420 이 자동차에서는 임계값 이하의 촉매 시스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는 P0420 또는 P0430 이렇게 하면 뭘로 보여주냐면 촉매 효율 저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촉매 효율 저하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정비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얘를 바꾸러 갑니다. 얘가 옥시겐 센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촉매인데요. 여기가 촉매가 되는데 촉매와 산소 센서를 바꾸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촉매와 산소 센서를 바꿉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촉매의 내부를 좀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 부속은 다른 자동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자동차에서는 P0420이라는 고장 코드가 뜨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촉매를 탈거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이 자동차에서 탈거한 촉매가 어떤 식이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모습과 이 모습 구분이 되십니까? 왜 부품 촉매를 이상이 없다는데 왜 뜯었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긴 것이고요. 이거는 입니다. 신품 촉매가 되는데 이 내부의 사진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입니다. 이 내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품 촉매의 내부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구품과 신품 촉매에서 보여주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구품입니다. 우측은 신품 촉매의 내부입니다. 벌집 모양으로 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보셨던 부속과 이 부속의 차이가 있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 중인 촉매 P0420이 출력된 자동차에서 탈거한 촉매 내부고 이것은 신품 촉매의 내부를 비교해서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멀쩡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산소 센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 촉매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센서가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촉매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촉매 내부가 고장이 나면 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는 P0420이나 P0430이 출력됐어도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차량에 부착된 촉매와 산소 센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촉매가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촉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산소 센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통해서 배기 매니폴드를 타고 배기가스가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나가죠. 나가고 있는데 배기관의 입구 쪽에서 옥시겐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서 촉매가 나옵니다. 이 촉매를 거치면 이쪽에 지금 두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소음기입니다. 머플러라고 하죠. 이 머플러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소 센서라고 하는 것은 촉매를 감시하는 센서처럼 여러분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옥시겐 센서입니다. 엔진에서 연소를 해서 배기관, 배기 매니폴드를 타고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산소 센서가 여기서 감지를 합니다. 옥시겐 센서가 살아있으니까 배기가스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을 계기판에 보여준 겁니다. 배기가스가 더 지나가면서 주름관입니다. 엔진이 흔들흔들하죠. 이렇게. 그러면 주름관을 안 달아놨을 때는 딱딱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엔진이 흔들리면 배기관도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브렉시플을 할 수 있도록 주름관으로 배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엔진이 기울더라도 여기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야 차체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는 이렇게 주름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촉매입니다. 불완전 연소 가스가 있는 것을 곧 벌집 모양으로 됐던 곳, 이 벌집 모양으로 된 곳에 미세하게 가스가 지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열에 의해서 연소를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삼원 촉매입니다. 대기 오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자동차 주행 성능에 문제를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름관에 뭐가 보입니까? 여기 하얗게 묻어 있는 거. 어떤 자동차가 입고됐습니다. 스캐너를 보고 흡입 공기량 센서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자동차의 정상적인 자동차입니다. 0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정상적일 때 흡입 공기량 센서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차를 가져오실 때 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얘보다 더 늘어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배기가스의 장치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낸 겁니다. 차를 들었습니다. 청진기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더니 이 부분에서 배기가스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름관 사이로 나오는 거고 의외가 철망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청진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물망을 찢어버리고 본드를 칠해서 굳혀가지고 배기가스가 일단 새지 않아야 고장 경고등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상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요. 그 부품을 구해서 나중에 정비하자. 부품이 구해지면 정비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하고 출고를 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죠. 엔진, 배기 매니폴드를 통해서 나가는 배기가스를 이 옥시겐 센서가 감지하고 또다시 촉매를 거쳐서 소음기에서 소음을 줄여서 대기로 방출하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부품을 교환하면서 11월 6일 날입니다. 10월 8일 날 오셔서 정비를 하셨고 출고한 다음에 부품이 없었어요. 3주 만에 구해왔고요. 주름관 부분 이걸 당겨봤어요. 그래서 뽑아서 접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배기가스가 어떻게 오는가 보시죠. 이렇게 옵니다. 이 주름관을 거쳐서 촉매로 나갑니다. 얘가 촉매입니다. 촉매 내부는 멀쩡했죠. 자, 그 다음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여기에 옥시겐 센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옥시겐 센서인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옥시겐 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거 옥시겐 센서라고 보호막으로 씌워져 있고요. 보이십니까?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머플러 속에 체결되어 있는 나사 부위고요. 머플러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배기가 지나갈 때 여기서 감지해가지고 여기서 시그널이 나옵니다. 어떻게? 파형으로. 그 파형을 ECU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파형이 나오는가를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센서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준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동을 걸면 0V에서 파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을 받으면 서서히 열을 받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기준선을 넘어갔습니다. 다시 기준선을 넘어가면 또 내려갑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선 위의 부분은 온도가 높은 고온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준선 이하의 부분, 여기는 온도가 낮은 저온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산소 센서는 실제로는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인 것이지, 얘가 연료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온 영역이 오면 연료가 많다, 이슈로 하여금 연료를 좀 줄여줄래? 밥을 나 그만 좀 줄래?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에 따라서 ECU는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배가 고파, 연료 좀 더 줘 라고 또다시 이 센서를 통해서 ECU로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를 더 넣으니까 RPM도 상승하고 배기관의 온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소 센서는 공연비 센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온이다 저온이다 이것을 감지해주는 센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월 8일 날 정비했던 범위가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엔진오일 손댔고, 냉각수 정비했고, 스파크 플러그 건드렸습니다. 출고시켜서 운행하게 하면서 고장 코드는 소거했으나 다시 켜진다 라고 하고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만에 부품을 구하고 11월 6일 날 다시 이 자동차를 정비를 하게 되면서 머플러 배기관이 손상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정상 연소를 하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권영우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대충 그려가면서 밸브 개폐시기 선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CVT, VVT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림 3개를 그렸었습니다. 공전시, 주행시, 가속시 3개의 그림을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VVT이면서도 정상적인 밸브 개폐식의 선도가 아니라 우측과 같이 변해버린 밸브 개폐식 선도에서 위에 있는 부분, 이걸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오버랩이 커져버린 현상, 그것 때문에 공연비의 불량처럼 P0137과 P0420 고장 코드가 출력됐던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좀 차근차근 자세히 보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시겐 센서가 밖에 있는 앞쪽에서 배기관이 터졌을 때와 옥시겐 센서를 지나간 후에 터졌을 때,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해놓은 이 밸브 개폐식의 선도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 자동차는 현재 이것과 같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오셔서 촉매 어셈블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정비한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다 옥시겐 센서를 바꾼다, 촉매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 P0420, P0430 출력이 됐다, 옥시겐 센서도 바꾸고 카탈리스트, 촉매도 바꾼다, 그건 저는 안 말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냉각수 온도를 보시면 101도 나옵니다. 이 자동차는 100도에 근접도 안 합니다. 잘해야 90도, 80몇 도에서 한 95도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각수를 건드리고 나면요 90도가 안 들어옵니다. 80, 한 5, 6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고온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요 연료 분사를 줄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럼 공연비 희박주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려야 할 것이, 여기 보시면 엔진 회전수 얼마 나옵니까? 751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공기량 센서 값이 높았다고. 공기가
공기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왜? 배기관이 터졌으니까 배기관에서 적당히 압력을 통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슉슉슉슉 빠져나가 버리니까 새로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ECU는 공기가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료를 넣어주지만 이건 아니네 하고 또 빼고 넣고 빼고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 센서의 전압 고온 영역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산소 센서 뱅크 1 S1에 0.845V입니다. 엄청나게 고온으로 나오는 이유는 공연비가 희박조건이라고 그랬죠. 이 ECU가 여러분한테 고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ECU의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보여준 고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발가스 순환량 20% 나옵니다. 연료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증발가스까지도 더 넣어서 연료를 보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공기량 값이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트로틀 상태 위치가 6.7%로 줄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냉각수 비중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에서 측정된 냉각수 비중이 현재 이게 마이너스 36도 나옵니다. 이 자동차의 주 운행 지역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자동차입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지난해에도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38도씨의 냉각수 비중을 가진 자동차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40도 50도짜리 많습니다. 60도짜리도 많고요. 이 냉각수 하나만 건드려도 엔진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을 냉각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했던 단골샵에서 어떻게 정비했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무엇을 정비하면서 냉각수 비중 하나도 체크하지 않았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엔진 오일과 냉각수 정비, 접합 브라그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P0420이나 P0430은 촉매가 터지지 않았으면요, 머플러가 터지지 않았으면 내부가 오염이 됐거나 깨졌거나 또 막혔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요 가속 성능이 떨어지고요 연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P0420이나 P0430이 출력됐을 때 자동차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비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장 코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운행해 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비를 합니다. 손가락에 들어있는 산소 센서, 옥시겐 센서, 주름관, 그리고 이쪽을 지나가서 촉매에서 후연소 시켜서 완전한 연소로 해서 연소가스로 해서 대기로 증기로 내보내고 있다. 고정호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옥시겐 센서라고 그랬죠. 여기 보실까요? 카메라입니까 이게? 카메라 같습니까? 촉매를 들여다보고 있으려면 이게 지금 머플러 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서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촉매 내부를 지금 카메라로 비춰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촉매가 막혔는데 깨졌는데 이런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토 센서입니다. 지나가는 관에서 배기가스의 온도를 감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포토 센서가 아닌 거예요. P0420 촉매 효율 저하, 이게 보여도 바꿀 필요도 없고 이 옥시겐 센서하고요 촉매하고는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들여다보지 않는 센서인데 왜 이쪽을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촉매가 문제가 생기면요 엔진에서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무슨 냄새가? 배기가스가 안 나가고요 역류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역류합니다. 촉매가 막혀 있으면 흡입 매니홀드 쪽에서 진공기를 걸고요. 진공값을 보시면 진공값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촉매가 막혔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촉매 내부가 크랙이는 수가 있어요.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 그르릉 그르릉 소리 납니다. 그게 촉매가 깨졌을 때입니다. 네, 하우징과 촉매 사이에 자갈 같은 게 끼어갔고요. 엑셀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게 그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엔진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악셀을 밟을 때마다 깨진 것이 노는 것처럼 진동음이 발생했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는 여러분들이 추측하기에 P0420은 산소센서도 바꾸고 촉매도 바꾼다 편견을 좀 버려주시면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이 세이브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살찌게 해주는 겁니다. 안 바꿔도 될 부수품을 바꿔서 경기 활성화를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필요할 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안 고쳐도 될 것을 고치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고칠 때 고치고 억울해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으실만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거네 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동차가요, 올바른 진단이 되도록 돕는 게 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몽적인 차원에서 영상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정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